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은 2016 리우 패럴림픽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리우 패럴림픽이 벌써 끝났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으로 뜨겁게 했던 경기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김한경 기자입니다. 12일간 전 세계를 감동으로 뜨겁게 했던 리우 장애인 올림픽이 모든 경기를 마무리하고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남미에서 열리는 첫 패럴림픽. 한국은 130여 명의 선수단을 리우에 파견해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하며 종합 20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수영은 패럴림픽의 탄탄한 효자 종목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한국 장애인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조기성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50m와 100m, 200m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첫 패럴림픽 무대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최다 선수가 출전한 탁구에서는 금메달 1개를 비롯해 9개의 메달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보치아에서는 유독 패럴림픽과는 인연이 없던 정우원 선수가 BC3 부문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 1위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 학대 사건은 근절되지 못하는 걸까요? 얼마 전이죠. 청주에서 지적장애인 근로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타이어 수리점 사장이 입건됐는데요. 복지TV 청주지사에서 장애계단체와 함께 사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타이어 수리점. 수리점 안에는 거짓말 정신보, 인간 제조기라고 적혀있는 나무 방망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는 방망이로 폭행당하고 10년 넘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초수급비마저 빼앗겨야 했습니다. 김 씨는 타이어 수리점에 있는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타이어 가게와 식당에서 온갖 잡일을 해왔습니다. 그 전서부터 이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이건 알고 있었지. 근데 누군가는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겨. 벌써. 투드려 패고 쇠파이프로 그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야 하고서 하는 거는 한 7, 8년부터 알고 있었죠.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타이어 상점 주인 변 씨와 변 씨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애계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잘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권침해 사건들은 계속 발생했던 것 아닌가. 장애인 학대 방지 처벌 특례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들이 좀 마련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해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자 지원과 인식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네, 앞서 뉴스 보셨는데요. 이 학대 사건의 근절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인권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당 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국한돼 있었죠. 이번에 복지부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인권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재가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조사하고 소재 불명자나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그동안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조사를 재가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 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라는 고용 정책이 있죠. 매년 민간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기관이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3%를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교육부로
2.22%였고 국방부는 2.7%, 경찰청은 2.9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8.6%로 가장 높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보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지난 2013년까지 전국의 전체 노선버스 중 50%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해놨는데요.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이 왜 필요하고 저상버스 도입이 얼마나 시급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황인현 씨는 일 때문에 경기도 김포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황 씨는 급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황 씨가 타야 하는 버스가 곧 도착하기 때문이지만 도착한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였고 황 씨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분 뒤에나 도착합니다. 그전에는 차가 많았고 얼른 이동했는데 차가 딱 한 대만 없더라고. 이천쯤은 한 2시간, 4시간 길러요. 황 씨가 이용한 버스는 지난해만 해도 1시간마다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이 되자 오래되고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모두 폐차했고 새롭게 개선된 저상버스 단 한 대만 운영 중입니다. 저상버스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수립한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서 2013년도까지 전체 버스 중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737대로 전국 시내버스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때와 원하는 장소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광역버스.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하루에 단 몇 대밖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는 1시간 안에, 누군가는 4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2차 계획에서 1차 계획보다 낮은 저상버스 41.5% 도입으로 목표치를 낮췄지만 여전히 그 계획이 이행되기는 멀기만 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네, 방금 보신 뉴스에서 관련 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 저상버스 도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의 실태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명화 기자입니다.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그곳에선 지하철이 없습니다. 또 철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시외 버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번도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장애기 단체가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3년 동안 시외버스 이동권 투쟁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엔 오래된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로 교체되고 있어 저상버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에 장애계는 만들어진 지 10년이 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저상버스 교체 강제 조항과 시외 저상버스 관련 내용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애기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외버스 탑승을 시도했지만 해당 버스 운송업체가 탑승을 거부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죠. 바로 광주시인데요. 이 광주시가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바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김영설 기자입니다.
강주광역시는 17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강주광역시와 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저출산 극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변형할 수 있는 내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새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고출산으로 상행될 것입니다.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돌보면서 이제 그것이라도 받으면은 더 애들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먹을 것이라도 좀 사주면서 돌보지 않을까. 강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재취업이 어려운 40,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6 경기도 4050 여성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경기도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해 화성과 부천, 시흥, 수원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릴레이식 여성 취업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거 위기가정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퇴소 뒤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일상생활 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퇴소 후에도 개인별 사례 관리와 상담을 통해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나누며 더불어 사는 우리 화합잔치가 충북 지역 노인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유철웅 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중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동네 반상회를 진행합니다. 반상회는 고등학생 이상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 국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신청과 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으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훈련 기간은 약 3개월에서 12개월 진행되고 학습자 중심의 현장 중심 훈련이나 사회 적응 훈련, 동아리 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농산물. 그 빛깔만으로도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색을 결정하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갖가지 색깔에 따른 농산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황빛이 선명한 오렌지와 당근이 싱싱해 보입니다. 이처럼 황색빛을 띠는 농산물에는 노화 방지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물질의 색이 주황색입니다. 이처럼 농산물의 색깔을 결정하는 물질을 가리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의 색깔은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이게 식물의 화학적 기능 그리고 인위적 기능이라고 할 정도로 색깔별로 효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얀색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 버섯, 마늘같이 하얀색 농산물에는 안토크산틴이나 알리신이 풍부해 세균과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초록색 농산물에는 잘 알려진 대로 해독 효능이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세포 재생, 면역력 증강, 간 기능 회복 등을 돕는 클로로필과 설포라판, 인돌 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초록색이나 노란색 음식을 먹으면 노화를 막아준다는 소리 들었는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검은콩이나 흑미, 포도처럼 검정색 또는 보라색을 띠는 농산물은 눈과 혈관 건강에 좋고 토마토, 수박, 홍고추 등 빨간색 농작물은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꼼꼼히 잘 체크해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더 촘촘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복지TV와 웰페어 뉴스도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